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글을 말로 전하는 박재일의 직설사설 시간입니다. 드디어 개혁신당이 떴죠. 4개, 5개의 정파가 모였습니다. 이낙연의 새로운 미래, 이준석의 개혁신당, 금태섭의 새로운 선택, 그리고 또 비명계 원칙과 상식, 그리고 정의당 일부 이렇게 해서 4, 5개 줄기의 정파들이 모여서 제3지대인 개혁신당이란 빅텐트를 쳤습니다. 평가하자면 글쎄요, 꼭 낙관적이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지금 빅텐트를 쳤지만 각자 도생으로 산 정상으로 올라가려다가 산 중턱에서 지금 그것도 당초 목표와 달리 좀 큰 집이 아닌 철근 콘크리트가 아닌 텐트를 치고 아직 가재도구도 없고 슬리핑백도 없는 그런 형국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준석 대표도 급기야는 당원들을 향해서 좀 사과 발언을 했죠. 헤아리지 못한 부분이 있다. 물론 이준석 개혁신당 공동대표는 모든 선택을 다 좋은 것만 할 수 없다는 일명 체리피커 이런 논리도 동원했습니다만 하여간 개혁신당이 찬란한 출발에도 불구하고 가능성이 굉장히 희망이 녹록지는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론조사에서도 지금 2자릿수를 좀 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두 전직 당대표의 연합에도 불구하고 시너지 효과를 좀 내지는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각 정파들이 각자 도생에 있어서 힘이 좀 부닥친 결과 고육지책으로 연대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측면이 있을 것입니다. 또 정치적 방향성에 있어서도 좀 주체성은 떨어지죠. 반윤석열 내지는 또 반 이재명 이낙연 전 대표의 경우 또 개딸 강성 지지층들의 맹렬한 비난을 받고 못 견뎌서 나온 부분이 있다. 개별 내부 동력으로 주체적인 정책이나 이념, 동질성 이런 것을 좀 확보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원래 사실은 3지대, 중간지대 흔히 이것이 굉장히 정치적으로는 어려운 대목입니다. 이념적으로 좌우파가 있으면 그 중간지대에 중도가 있을 수 있겠죠. 또 한국에서는 독특하게도 그 지역성을 기반으로 한 정당들이 3지대를 형성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면 2016년에 안철수 의원이 호남을 기반으로 해서 국민의당을 이끌어서 돌풍을 이끌었죠. 1996년인가요? 김종필 전 국무총리가 충청도를 기반으로 해서 자민련 돌풍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또 더 거슬러 올라가면 김대중 전 대통령도 한때는 호남을 베이스로 해서 정치적 성공을 이룩해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신세대가 정치적인 새로운 결사체를 만들고 정당으로 굉장히 성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프랑스의 마크롱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겠죠. 어쨌든 개혁신당은 지금 이준석이라는 젊은 세대와 다소 노쇠했다고 할 수 있는 이낙연 대표의 어떤 결합이 지금 섞여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사실 중간지대를 바라보는 국민적 여론은 호의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워낙 정치 혐오가 좀 최근 들어서는 커져 있기 때문에 대충 잡아도 한 20%에서 30%의 국민들은 정치 무관심층도 있겠지만 그건 중간층 새로운 정치를 바라는 열망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는 개혁신당이 기회를 포착할 수도 있다 이래 볼 수 있겠습니다. 또 개혁신당의 하나 좀 구체적인 내부를 들여다보면은 각자 참여하고 있는 정치인들, 의원들의 개인기는 굉장히 훌륭해 보이지만 총합이 좀 모양새가 나지 않는다 이렇게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주체적인 서사가 없기 때문에 나름의 방향성을 지금 아직까지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줄기가 여러 다른 정파인 만큼 화학적 결합 흔히 말하는 그리고 케미랄까요? 궁합이 좀 맞는 뒤섞임이 지금 내부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거가 불과 2달도 채 안 남았기 때문에 그 작업이 개혁신당은 우선돼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영주권을 얻기 위한 위장결혼이다 이렇게 폄하하기를 했고 이준석 공동대표는 여기에 응수해서 정당에 무슨 큰일이 일어나면 그래도 덕담 예의를 갖추는 건데 무슨 소리냐 이렇게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개혁신당이 뭐 잡탕이라는 또 비판을 듣고 있긴 한데 배현주 정의당 전 부대표입니까? 뭐 그런 소리도 들을 만하다고 인정이 하면서 잡탕이 아니라 우리는 깔끔히 잘 차려진 밥상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죠. 그 밥상이라는 것이 개인기를 가진 의원들을 많이 추출해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결국에는 정책적인 신선함 그리고 국정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들이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준석 공동대표를 보면은 그런 점이 좀 있죠. 아이디어가 좋고 정책들도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을 엮어내는 솜씨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논란이 있었던 무임승차 부분이라든가 노년층의 복지와 관련해서 또 병력 의무와 관련해서 여성들의 병력 의무를 정면으로 들고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런 정책적인 과제와 함께 결과적으로는 지역구 선거에서도 얼마나 선전할 수 있느냐가 최대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개혁신당은 일단 비례대표 부분에서는 개혁신당이라는 이름을 그대로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위성정당 그러니까 짝퉁정당이랄까요. 그건 하지 않겠다. 뜻다방은 하지 않겠다고 얘기했는데 개혁신당의 지금 처지에서 볼 때는 짝퉁정당까지 만들어서 비례대표 의석을 노려볼 만큼 그렇게 여유가 있지는 않아 보입니다. 결국 지역구에 어떤 돌풍을 일으키려면 이준석 공동대표의 서울 출마나 대구 출마, 대구도 지금 수성갑을 달서갑을 이렇게 설왕설래하고 있는데 어쨌든 객관적으로는 수도권 출마가 더 유력해 보입니다만은 이준석 대표의 출마 그리고 이낙연 대표의 광주 출마 이것이 좀 구체화되고 여기서 주변 사람들과 진을 치고 스크럼을 짜는 그런 형국이 돼야 개혁신당의 서강이 비춰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역구에 강력한 내부적인 나름의 벨트를 세우는 것 못지않게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은 이삭죽기라 할까요? 거대 양당에서 이탈한 탈락한 의원들을 얼마나 끌어다니느냐가 사실상 개혁신당의 성공에 더 관건이다. 더 큰 변수가 되고 있다. 이건 좀 약간 비극이죠. 상대의 분란, 상대가 난리가 나야 내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이 지점이 개혁신당의 좀 한계이자 또 기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은 예를 들면 TK 이런 같은 경우에는 혹시라도 뛰쳐나갈까 봐 지금 컷오프죠. 이런 것을 계속 뒤로 미루고 있습니다. 민주당도 시간 끌기 작전을 하고 있죠. 개혁신당의 그 시간차 공격을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20% 하위 평가를 받은 컷오프 대상에 가까운 의원들을 지금 명단을 공개해야 되는데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개혁신당의 미래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혁신당이 이준석, 이낙연의 연대를 가능하지 않다고 예측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제가 틀린 것이 된지 모르지만 가능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래의 선거의 승패 결과 선거에서 얼마나 지금 30석을 목표로 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이 그 정도 실현된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미래도 굉장히 불투명하다. 행여 선거 이후에는 어쩌면 또 각자 도생의 길로 갈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의석 배분에 따라서는 예상치 못한 향후 정계 개편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념적으로나 지역적으로나 너무 뒤죽박죽되어 있기 때문에 여야 그리고 특히 개혁신당은 거기에 대한 정리정돈 과정이 총선 이후에는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준석 개혁신당 공동대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한국 정치에 있어서 어떤 평균적인 정치인의 나이보다는 훨씬 적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신함과 젊은 세대들에 대한 어떤 한때는 여러 같은 지지도 있었고 일부 지금 유지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고심해야 될 부분이 과거 탄핵 과정에 있어서 바른정당에 들어갔다 또다시 여기 국민의힘 계열로 복당을 하고 이번에도 지금 뛰쳐나가서 다른 당을 특정 새로운 당을 조직하는 것을 지금 반복하고 있는데 한국 정치의 역사적으로 볼 때 정당에 있어서 탈당과 입당, 재입당 이런 것을 반복하는 것은
굉장히 개인적 정치적 자산을 좀 갉아먹는 부분이 있다. 이걸 좀 알았으면 싶어요. 이준석 공동대표가 12월 27일입니까? 국민의힘을 탈당하겠다고 작년에 연말 이전부터 얘기하고 다닐 때 어떤 분들은 이준석을 오히려 아끼는 사람일 수도 있겠습니다. 차라리 미국이나 이런 다른 외국에 가서 좀 휴지기를 가지면 어떨까? 정치적인 성숙함을 좀 키우는 숙련 기간을 가졌으면 어떨까 하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나쁘지 않은 선택이다. 뭐 차선은 될 것이다. 이렇게 바라봤는데 이준석 대표로서는 그렇게 가만히 있지는 못한 형국이었던가 봅니다. 아무래도 상처가 컸겠죠. 용산에 환자가 있다고 했듯이 윤석열 현 대통령과의 그 갈등 내지는 받았던 상처 이런 것이 본인으로서는 굉장히 자괴감 내지는 분에 찼을 것이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준석 공동대표는 비교적 젊은 정치인에 속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시간은 젊은 세대의 편이 아니겠습니까? 뭐 예를 들면 뭐 1년에 지금 한 4, 50만 명의 그 뭐 유권자가 뭐 사라지는 거죠. 노인 유권자는. 그 대신 뭐 30만, 20만, 뭐 40만 명 정도의 새로운 유권자가 매년 유입됩니다. 이게 5년, 10년 사이면 어떻겠습니까? 또 지금의 신세대가 주축인 시절이 오는 것이고 그것은 뭐 우리 인지상전 인간이 사는 세상의 어떤 불가결한 우주의 원리이지도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이준석 공동대표에게는 기회가 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준석 공동대표는 뭐 용산의 트라우마에서 좀 벗어나시길 바란다 이렇게 덧붙이고 싶고요. 뭐 건승을 바랍니다. 어쨌든 글을 말로 전하는 박재일의 직설사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